엄마, 김치 담궜지? 나 조금만 가져갈게. 주말을 맞아 명자 씨 집에 들른 딸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늘 명자 씨 집에만 오면 딸은 냉장고를 가장 먼저 열어보곤 했지요. 응, 그래. 엊그제 담궜는데 지금 아마 먹기 좋을 거야. 안 그래도 엄마가 너 주려고 한 통 따로 빼놨다. 늘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던 명자 씨였습니다. 반찬을 하거나 김치를 담글 때면 자신보다도 자식들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넘치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 손에 잔뜩 먹을거리를 들려서 보내곤 했습니다. 평소 제가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김에 많이 해서 아이들 나눠주곤 했지요. 김장도 예전에는 50포기도 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도 20포기 넘게는 항상 해요. 아이들 조금씩 나눠주는 걸 낙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나눠 먹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던 명자 씨. 그런 명자 씨였기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걸 한 번도 아깝다 여긴 적은 없었지요. 어느 날 명자 씨는 시골에 사는 친구로부터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 지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이야. 우리 가족 먹으려고 조금만 했는데 딱 10병이 나왔어.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너한테만 보낸다. 아무도 주지 말고 꼭 너하고 신랑하고만 먹어. 알았지? 자식들 절대 주지 말고 아껴서 먹어. 친구야. 시골에 사는 국민학교 동창 친구가 귀한 참기름을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어요. 명자 씨는 너무 기뻤지요. 친구가 직접 농사를 지어 손수 보내준 귀한 참기름. 향이 끝내주는 것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아껴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부엌 한 구석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참기름을 2병 놔뒀는데 어디로 갔지? 친구가 보내준 참기름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깜짝 놀랐지요. 아껴 먹으려고 잘 놔두었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온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참기름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부엌 한 곳에 잘 놔두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대체 그게 어디로 갔겠냐고요. 명자 씨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나 싶어 참기름을 선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참기름을 받아온 것이 분명한데 그 2병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명자 씨는 혹시나 싶어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다. 너 혹시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부엌에서 참기름 2병 못 봤니? 참기름? 아, 그거 내가 가져왔어요. 뭐? 아니 그걸 네가 왜 가져가? 그거 시골 엄마 친구가 직접 농사 지은 깨로 만들어준 귀한 참기름인데 그걸 말도 안 하고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어차피 엄마가 나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늘 나한테 주시니까 나는 당연히 엄마가 나 주는 건 줄 알고 가져왔죠. 나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 안 주면 그거 누구 주려고 했는데? 아니, 주긴 누굴 줘. 내가 먹으려고 했지. 그거 엄마 친구가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아껴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껴 먹으려고 뒀던 건데 그걸 말도 없이 홀랑 가져가니? 엄마가 선물로 받은 거라고 말했잖아. 너 그거 당장 다시 갖고 와. 벌써 한 병은 땄고 한 병은 선물했어. 뭐야? 선물을 해? 아니, 대체 너 생각이 있는 애야?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서는 네 마음대로 누구한테 선물을 해? 아니, 시댁에서 오셔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참기름 향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내가 한 병 드렸어요. 뭐야? 나한테서 훔쳐가서 시댁에 줘버렸다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다. 너 당장 남은 한 병이라도 갖고 와. 아니, 뭐 그깟 참기름 한 병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까짓 거 사 먹어도 얼마 하지도 않는구만. 뭐 그렇게 유세야. 딸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시댁에 드리고 좋은 소리 들었으니 된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예민하네. 진짜 서운하게. 엄마가 평소 너한테 안 준 것 있어? 그건 엄마 친구가 특별히 준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됐고, 잔말 말고 당장 참기름 가져와. 명자 씨는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몰라서 가져갔나 싶어서 좋게 다시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죠. 한 병은 딸 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사 지은 친구가 제가 평소 자식들한테 다 퍼주는 걸 잘 아는지 이건 절대 주지 말고 혼자 아껴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면서 깨를 고르고 골라서 좋게 만들었다고 하면서요. 이제 나이 들었으면 자식보다 우리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절대 자식들 주지 말고 혼자 먹으라는 겁니다. 친구의 당부도 있고 해서 제가 소중한 마음으로 잘 두었던 것이거든요. 농사 짓는 친구가 고생해서 만들어준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참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모처럼 받은 귀한 선물로 제가 여기고 있었는데 그걸 홀랑 가져가 놓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허락도 없이 시댁에 한 병을 드렸다니 어이가 없었죠. 아까워서 저는 맛도 안 보고 있었는데 그걸 홀랑 가져가서는 시댁에 한 병을 줘버렸다고 하니까 얘가 생각이 있는 앤가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 딸이지만 그 순간은 정말 너무 밉고 싫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고 지가 가져갈 생각만 했을까 싶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말도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행동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끼고 아꼈던 참기름 2병. 한 병은 이미 사라졌고 다른 한 병도 딸이 먹고 있던 상황. 다시 갖고 오라고 역정을 냈지만 이미 소중한 참기름은 다 사라진 기분이었지요. 며칠 후 딸은 참기름 한 병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엄마, 참기름 가져왔어요. 이리 내놔. 참, 엄마도. 딸이 먹는 게 아까워? 뭘 그렇게 도끼 눈을 해요. 엄마가 혼자 그거 다 드시지도 못할 거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정말 보자 하니까. 엄마, 참기름은 됐고, 나 다른 반찬 좀 가져갈게. 지난번에 장아찌 맛있더라. 아직 남았죠? 나 장아찌랑 고추장 좀 가져갈게요. 오늘따라 반찬을 달라는 딸이 곱게만 보이지 않았던 명자 씨. 여태 늘 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잔뜩 양손에 쥐어주기 바빴던 명자 씨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명자 씨의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쩐지 반찬을 달라는 딸이 예전처럼 기껍지가 않았지요. 마음대로 참기름을 가져가 놓고 다시 와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도 없이 다짜고짜 반찬부터 챙겨가려는 딸을 보는 명자 씨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단순히 참기름 때문이 아니고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대해 딸이 너무 배려심이 없다는 것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친구가 직접 저를 위해서 준 선물이라고 했는데도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평소에도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준 반찬을 가져가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긴 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 걸 맡겨놓았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제 물건을 가져가 놓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딸을 보니까 내가 뭔가 그동안 착각을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자 씨는 딸에게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너 줄 반찬 없으니까 그냥 가거라. 네? 반찬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냉장고에 뭐가 가득 있구만. 없다고 했잖아. 당장 가지 못해. 명자 씨는 그 길로 딸을 내쫓았습니다. 오늘은 영 이것저것 챙겨줄 마음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놓고 나서 명자 씨는 혼자 기분을 사겠습니다. 딸을 내쫓고 나서 그 당시에는 기분이 후련했는데
차츰 내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소에 워낙 이것저것 많이 줘버릇을 하니까 딸이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것도 납득이 되는 일이긴 했지요. 그냥 그 당시에 선물 받은 참기름이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났던 거지. 딸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또 어른이고 한데 애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쪼잔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풀고 다시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주말에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뜩 밥을 해서 먹이고 반찬도 가득가득 싸주고 있었지요. 갑자기 아들이 명자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요. 엄마가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뭐 해외여행? 아니,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어디로 가는데? 애들은 또 왜? 와이프가 평생 소원이 유럽에 한번 가보는 거라고 몇 년째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결혼기념일에 한번 아내하고 동생네 부부하고 같이 다녀오려고요. 유럽이 걷는 게 많아서 애들 데리고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엄마 같은 어르신들도 힘들고요. 날씨도 덥고 많이 걸어야 하고 해서 어차피 엄마하고 애들은 못 가요. 그러니 이번에는 저희들끼리 다녀올게요. 엄마가 애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해 주실 수 있죠? 명자 씨는 그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통보하듯이 애나 봐 달라는 자식들. 자신만 쏙 빼놓은 것도 황당한데 애들까지 맡아달라니. 아직 60대인 명자 씨는 건강이 매우 좋은 편이었지요. 김장도 몇십 포기를 혼자 하고도 끄떡없는 정도였으니까요. 자식들이 어르신은 유럽 여행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희들보다 내가 체력이 더 좋거든? 그냥 엄마랑 가기 싫다고 해라. 괜히 노인 소리를 해서 엄마 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유럽 여행이 엄마가 안 가보셔서 그런데 정말 힘들대요. 날씨도 덥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줄도 많이 서야 하고 그래서 엄마도 막상 가면 괜히 왔다 그러실걸요?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끼리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기념일 겸사겸사 가는 건데 시어머니 모시고 가면 아내가 아무래도 불편할 것 아니에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는 결혼기념일이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저희가 꼭 좋은 곳에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는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잔뜩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애나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에 명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여태껏 애들이 저하고 여행을 가자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저는 학교 동창들이나 남편하고만 여행을 다녔지. 애들하고는 잘 여행을 하지 않아요. 서로 불편할 것이라는 걸 잘 아니까 굳이 자식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애들하고 일정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평소에 주말마다 불러서 해먹이고 하다 보니 여행만큼은 저도 자식들 없이 편히 쉬고 놀다 오는 여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애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갔을 여행이긴 한데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애나 봐달라니요. 아들 녀석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꺼낼 때는 일단 상황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나를 무슨 애 봐주는 도우미 취급을 하는 아들 녀석 말을 듣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의 말에 잔뜩 기분이 상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도 어차피 안 갔을 텐데 말이라도 기분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집에서 애나 봐줄 거라 생각한 아들의 태도에 자식들 불러다 기분 좋게 대접을 해주던 명자 씨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자 씨는 친구와 차를 마시며 속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애들이 지들끼리 유럽 여행을 간다고 나보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봐달라고 하더라. 노인들 유럽 가면 힘들다면서.
뭐야? 노인이라니. 요즘에 60대가 무슨 노인이야?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내가 유럽에 가봤잖아. 좋기만 하더라. 자네 정도면 유럽 여행 10번도 해. 자네가 나보다도 체력이 좋은데 유럽 여행을 왜 못하겠어? 괜히 지들끼리 가고 싶으니까 선수 치는 거지 뭐. 그러니 자네 이제 자식들 다 퍼주고 챙기는 거 제발 좀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자식들이 이런다니까. 뭐하러 매번 그렇게 잘해줘? 그래봤자 마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줄로만 알잖아. 엄마 힘든 줄 알았으면 지들이 어떻게든 자식들 데리고 갔겠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스우면 뻔뻔하게 매번 그런 식으로 나와?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명자 씨는 잔뜩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내가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딸 부부는 유럽 여행을 떠났고 3명의 손주들을 명자 씨가 내내 돌봐주어야 했지요. 체력이 좋은 명자 씨에게도 일주일을 3명의 아이들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자식들을 반겼지요. 고생들 했다. 힘들지. 시차 때문에 많이 피곤하겠구나. 어서 밥들 먹어. 명자 씨는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자녀들을 위해 잔뜩 한상을 차려 대접을 해주었지요. 엄마, 이거 엄마 선물이야. 딸이 작은 박스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선물.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여행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명자 씨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게 되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열어본 명자 씨. 컵이네. 컵 너무 예쁘지, 엄마. 그거 스페인 가우디 성당 앞에서 산 건데 컵이 성당 모양처럼 너무 근사해. 엄마 생각나서 사왔어. 마음에 들어요? 응, 그래. 고맙다. 이것도 있어, 엄마. 이거 이태리 산마르코 광장인데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에요. 이거 보면서 그림으로라도 구경하시라고. 예쁘지요? 아들, 딸들은 자질구레한 기념품들을 꺼내놓으며 명자 씨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다 준 것은 고마운데 어째 명자 씨 마음에 드는 선물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고 자식들은 명자 씨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허탈했지요. 저는 그래도 무슨 스카프나 화장품, 향수 같은 선물일 줄 알았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한테 무슨 컵이나 자석 같은 걸 선물이라고 들고 오나요? 그딴 걸 선물이라고 들고 오느니 차라리 초콜릿 같은 먹을 것이 나았을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애매한 허접한 것들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도 그 먼 곳에서 사다 준 걸 뭐라 하긴 그렇고 해서 고맙다고는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공항 면세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애들 봐주는 엄마 생각해서 제대로 된 선물도 하나 사올 생각을 안 하는 자식들을 보니까 그냥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괘씸한 걸 떠나서 허탈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자 씨는 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자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딸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간 무슨 이태리 어쩌고라는 자석을 볼 때마다 당장 떼서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걸 꾹꾹 참고 있어요. 저는 냉장고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든 깨끗한 걸 좋아해서요. 독일인지 스페인인지에서 사왔다는 그 컵은 모양도 거지 같은 게 정말 제 취향도 아니거든요. 저는 깔끔하고 색이 고운 그릇들을 좋아해요. 평소 제 취향을 알면서도 그렇게 투박한 컵을 사다 준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매주 드나드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딸은 평소 제 취향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봤을 것이고
또 같이 그릇을 사러 가거나 쇼핑도 많이 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애들이 제 선물을 아예 깜빡했던 것 같아요. 지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아마도 집에 올 때가 돼서야 엄마 뭐 하나 사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마땅히 선물할 만한 것이 없으니 지들이 기념으로 샀던 것 중에서 대충 아무거나 저한테 던져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사오지를 말지. 애들한테나 줄 법한 걸 저한테 선물이랍시고 던져주니까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나.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명자 씨는 참다 자식들의 만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러다가 야단을 치자니 선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처럼 돼서 스스로가 유치한 짓을 하는 것 같아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체면만 상하게 될 것 같아 명자 씨는 이를 갈면서도 그냥 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모피코트 있죠? 나 그거 하루만 빌려 입으면 안 될까? 모피코트를 빌려달라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연말에 부부 동반 파티를 한대요. 다들 얼마나 힘을 잔뜩 주고 오겠어요? 그런 곳에 내가 입고 갈 만한 옷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엄마 모피코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것만 걸쳐주면 나도 그런 자리에서 기 안 죽고 제법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래, 그럼. 어차피 엄마는 그거 잘 안 입으니까 빌려줄게. 딸은 명자 씨의 모피코트를 연말 파티에 입겠다면서 빌려갔습니다. 모피코트는 명자 씨 남편이 명자 씨 환갑을 기념해서 특별히 사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 옷이 살아있는 동물의 털이라는 생각에 어쩐지 꺼림칙해서 잘 입지 않았지요. 깜짝 선물로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남편을 생각해서 바꿔달라고 말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평생 고생했다며 큰 인심을 쓴 옷이기에 입지는 않아도 볼 때마다 흐뭇하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곤 했지요. 옷장에 잘 걸어두고 볼 때마다 그저 흐뭇해하기만 하는 트로피 같은 옷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연말 파티에서 한번 입겠다던 딸은 옷을 가져간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본래 잘 입지 않던 옷이었던 터라 명자 씨는 어느새 모피코트의 존재를 잊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꽤나 날씨가 추우니 모피코트를 입어볼까? 결혼식이니까 잘 차려입는 것이 좋겠지. 명자 씨는 옷장을 열고 모피코트를 찾으려는데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맞네. 딸내미가 입는다고 빌려갔었지. 그런데 얘는 대체 왜 여지껏 옷을 안 가져오는 거야? 명자 씨는 그제서야 딸이 빌려간 옷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얘, 너 엄마 모피 왜 안 가져오니? 잘 입었으면 얼른 가져와야지. 엄마 결혼식에 입고 가야 하니 오늘 좀 가져와라. 네? 모피코트요? 엄마 그거 평소 잘 입지도 않잖아요. 살아있는 동물 같다면서 징그럽고 싫다며. 그 옷은 좋던 싫던 아빠가 엄마 환갑 때 선물로 준 옷이야. 가끔 잘 차려입어야 할 때 엄마도 모피 입을 일이 있어. 어쨌거나 엄마 옷인데 왜 네가 또 참견이니? 얼른 가져와. 지금 나한테 그 모피코트가 없는데 어쩌지? 뭐? 옷이 너한테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모피 타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피 사드릴 돈이 어딨어. 근데 엄마는 평소에 모피 잘 입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냥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렸어요. 뭐야? 너 미쳤니? 그거 아빠가 엄마 환갑 선물로 준 옷인 거 너도 알잖아. 그걸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줘버릴 수가 있어? 대체 너 정말 제정신이니? 아니면 정신이 나갔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시어머니 생신 선물해 드리려면 또 돈이 최소 몇십만 원은 들잖아요. 우리가 요새 연말연시에 모임도 많고
또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빠듯했어요. 게다가 엄마는 평소에 그 옷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내가 안 갖다 드려도 찾지도 않으시길래 까먹으신 줄 알았죠. 그런 옷이면 뭐 엄마한테 없어도 되는 옷인가 보다 했지 뭐. 우리 시어머니가 평소에 모피 타령을 정말 많이 했거든. 그 덕에 시댁에서 내가 엄청나게 체면이 섰다고요. 이제 내 말이면 시어머니가 쩔쩔매고 무조건 나만 예뻐라 하신다니까요.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는 모피 시어머니 선물하고 내가 평생 대접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엄마가 인심 써서 내 체면 세워줬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명자 씨는 여태껏 꾹꾹 참고 있던 감정이 이번에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 시댁의 체면을 세워줘? 그래, 너 말 잘했다. 아주 이참에 너 그냥 시댁에 가서 살지 그러니 아예 그냥 그 집에 가서 딸 노릇하고 살아. 너한테 대체 내가 왜 필요하니? 너는 나를 뭘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개차반이야? 네 눈에는 엄마가 호구등신으로 보이니? 다 해주고 퍼주고 하니까 아주 우습고 그냥 만만해. 그렇게 네 부모가 우습고 등신 같으면 우리 그냥 남남처럼 살자. 넌 이제부터 그 집 딸하고 난 딸 없다 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 모피 그거 잘 갖다 줬어. 그걸로 네 체면 평생 다 세우고 살아라. 그 집에서 평생 대접받을 텐데 네가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하겠니? 이제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찾아올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라. 명자 씨는 벼락같이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런 걸 딸이라고 평생 애지중지 키웠다니 저 자신이 이토록 한심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입니다. 여태껏 애들한테 잘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들 자식 욕할 때에도 우리 애들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한심하고 철도 없고 또 배은망덕하기 그지없습니다. 은근 슬쩍 모피코트를 가져가서 시댁에 줘놓고서 내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엄마가 저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평소에 얼마나 나를 호구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밤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벼락 같은 야단을 맞은 딸은 깜짝 놀라서 명자 씨를 찾아와 싹싹 빌었지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모피 더 좋은 걸로 새로 사드릴게요. 화 푸세요.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딸은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었지요. 하지만 명자 씨는 그런 딸을 다시 내쫓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럴 것 없다. 그 모피는 아빠가 엄마 환갑 때 사준 옷이고 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뺏어 올 것 아니면 나는 새 모피 따위 필요 없어. 시댁 가서 예쁨 많이 받고 살 거라. 엄마는 너한테 줄 거 다 해줬고 이제 더 해줄 것도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가봐. 명자 씨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딸은 처음 보는 차가운 어머니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남편과 둘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애들 재산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다 쓰고 죽읍시다. 애들이 괘씸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평소 자식들이라면 뭐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던 사람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뀐 거야? 모피 코트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 더 사줄게. 애가 철이 없어서 경솔하게 행동한 걸 가지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나 보지 뭐. 시댁에서 그걸로 대접받는다면 앞으로는 편할 것 아니야. 좋게 생각해. 아니에요. 모피 때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나중에도 자식들한테 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것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부모 알기를 아주 헌신짝처럼 아는데 나중에 우리 힘없고 돈 없어 봐요.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돈 아껴서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쓰고 죽읍시다. 애들 물려줘 봤자 나중에 우리 병들고 힘없을 때 나 몰라라 하면
우리는 그냥 산송장 되는 거예요. 늘 자식들을 향해 아낌없이 베풀던 명자 씨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나이 들어서 애들한테 신세 지고 부담 주기도 싫고 말이야. 이참에 애들도 스스로 자립하는 법도 배우게 되겠지. 그동안 당신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래. 그러니 버릇도 없고 부모 감사한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게.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지들이 무슨 호사를 누리며 살았는지 아마 깨닫는 날이 오겠지. 남편은 명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자식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못할 일이 없던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 그게 바로 명자 씨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이라고는 배신과 푸대접뿐이었지요. 명자 씨는 남은 노후는 남편과 둘이서 남은 재산을 쓰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생각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찾아와 빌어도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요.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줄 것은 이미 다 줬더라고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쳤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찬이며 손주 돌봐주는 일이며 제가 물심양면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엄마가 야박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애들한테 더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후회가 없네요.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모피 코트를 잃고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좋아하지 않던 모피 코트였지만 잃고 나니 너무 속이 상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옷은 결국 이렇게 쓰일 옷이었구나. 그 용도가 따로 있었구나 생각하는 명자 씨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털리고 나서야 자식을 놓지 못하던 끈을 놓아버리게 된 명자 씨의 홀로서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